정치권 현인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두 분을 만나면 한 주가 시작이 되고 신장식 의원을 만나면 한 주가 마무리되는 시작과 마무리로. 시작과 마무리를 예, 매주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폭탄이 터졌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인데요. A와 B 살짝 입장이 바뀌었다. 그래서 김용남 의원 말씀하셨습니다. 아, 이거 너무 난감하다. 어디까지 말해야 될지 아는 건 많은데 얘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매우 답답한 그런 인터뷰를 막 했었는데요. 자, 이 사건 누구부터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니, 현 변호사님이 먼저 계속 웃고 있었어. 뭔가 많이 아시는 게 많으시구나. 많이 하는 것 같아. AB 다 풀어주세요. AB 뭐 개혁신당 의원이라는 얘기 다 나왔잖아요. 개혁신당 의원이 뭐 세 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은 우리도 이름 잘 모르고. 너무 쉬워요. 셋 중에 둘은 너무 둘은 너무 오히려 쉽다. A가 누구지 B가 누구지가 문제지 AB를 고르는 건 50% 예, 확률이니까 그렇죠. 예, 맞는 것 같고. 둘이 이제 세트로 볼 수 있죠. 세트로. 세트로? 아, 그런가? 예. 세트로. 어떻게 봐야 그래도 이제 A는 봤다는 거고 예. B는 그 갖고 있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 예. 다르잖아요. 예. 참 갖고 있는 사람이 얘기니까 좀 예. 다른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 지난주 목요일날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뉴스토마토에서는 아마 오늘이나 뭐 목요일 수요일쯤에 뭐 보도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왔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안 나온 것 같아요. 네네네. 그 보도가 결국은 캡처본이 나와야 되는 건데 캡처본이 나오든 아니면 녹음 파일이 나오든 인데가인데 근데 기자들이 취재하면서 녹음하는 걸 공개하는 경우 많지 않잖아요. 맞아요. 무슨 이게 예. 무슨 저 탐사 보도도 아니고 네. 미리 양해 구하는 거 아니면 그래서 김영선 의원이 뭐 통화하는 걸 녹음했을 가능성은 많지 않은 것 같고 아마 나온다면 캡처본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오늘 나온다 그랬는데 오늘 아직까지 보도 없는 거 보면 네. 맹탕인가 뭐 없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뉴스토마토가 일보를 일단 쓴 거고 2보, 3보는 뭐 다른 매체가 쓸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거 먼저 줍는 사람이 먼저 쓰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 그런데 그러면 우리 M 같은 경우는 실명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기자들이 가서 네. 취재도 하고 뭐 이렇게 예.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다들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기자들이 다 그 의원 두 분만 쫓아다니고 있고 예, 그 이미 예. 다 보도된 거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있고 예. 그래서 아 이거 기자 탓하는 건 아닌데 옛날보다 취재력이 떨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도된 거를 확인하는 차원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참모 CC나 아니면 당직자 DC도 대충 알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가서 취재해야 되는데 그런 거 잘 안 보이더라고요. 직접 한번 해보세요, 한번. 제가 가보겠습니다. 네. 근데 MC는 너무 멀리 계셔가지고 아, 전화를 예. 하면 되죠. 그래도 창원에 한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안 받아요. 예. 네. 사실 제가 MC를 알고 접촉한 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예. 근데 잘 연결이 안 되고 그 뭐 기자들 취재로 근데 이게 기자들 취재만으로는 또 어려운 면이 있어요. 아, 그쵸. 또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다 잠수를 타버려요. 숨어버리죠. 예. 그리고 막 다 전화 끊어버리고 전화 바꿔버리고. 아니 그리고 그러면 수사산이지 이제 이걸 갖다가 언론에서 더 밝힌다라는 거는 그러니까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무엇보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에 매우 부합한다라고 볼 수 있는 한 두 가지 증거가 있는 게 첫 번째는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문자한 적 없다라고 김영선 전 의원처럼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자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들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니까 개입한 게 아니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술 먹고 운전해가지고 사람이 꼭 다치거나 돌아가셔야지만 처벌하는 겁니까? 음주운전 자체도 범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입 그 자체가 범죄인데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뭐 이상 없다. 이거는 뭐 너무나도 이거는 달나라 법리 해석이라고 좀 보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고소고발을 남발해 왔었어요. 그러니까 진실로 보여지는 내용까지도 걸고 들어가서 본인들의 명예가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해왔는데 이번에 뉴스토마토에 대해서 고소고발했다는 얘기가 안 들립니다. 아직까지는. 네네. 그리고 고소고발을 아마 뉴스토마토는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언중이로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요. 언중이로 가지 고소고발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 두 가지로 봤을 때 지금 이 보도 내용은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주변 정황도 국민의힘 안에서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대해서도 개입한다라는 설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네네.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사실에 부합한다라고 거의 보는 것이고 그동안 김건희 여사가 국정 개입은 많이 했죠. 뭐 양평부터 뭐 수두로 빽빽합니다. 당무 개입도 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까지 그러니까. 문자 보내는 게 네. 당무 개입이에요. 네. 이제는 공천 개입이라고 하는 선거 개입까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선거 개입이라는 것이 이게 간단치가 않은 게 김건희 여사가 혼자서 단독 범행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 공직선거법 230조가 적용이 됩니다. 이해 및 매수 유도죄라고 해서 누구든지 공천 관련해 가지고 공사의 직에 대해 가지고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해 매수 유도죄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것은 바로 그 유명한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를 걸었던 그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공무원이 신분에 위반해 가지고 선거 개입했다라는 게 처벌이 되거든요. 그때 네.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징역 3년 구형했고요. 실형 2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건희 여사 혼자 해도 법률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했다 그러면 이제 공범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간단한 게 아니다. 그리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그 공직선거법 위반 걸 때 민주주의 파괴 중대범죄다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럼 이거는 민주주의 파괴가 아닙니까? 2016년도에만 민주주의를 파괴한 거고 2024년도 총선은 괜찮은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해도 이게 지금 감싸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이거에 대해서 뭐 선의의 조언이니 운운하는 것 자체가 아주 코미디 같은 지금 이야기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선의의 조언이었을까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조언할 위치에 있어요? 뭐 컨설팅이에요? 뭐예요? 컨설턴트인가? 뭐 출마 경험 있으신가? 사실은 출마 경험. 이 당시에 핵심은 뭐였냐면 아니 김영선 의원은 5선 국회의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 김해 출마해서 공천 받는 게 핵심이 아니고 그치. 창원에서 빼내는 게 그게 그게 핵심이에요. 포인트. 그게 개입이에요. 창원은 예. 굉장히 좋은 자리고 김해는 민주당이 계속 어려워. 아니, 민주당이 국민의힘한테. 당선되는데요. 그렇죠. 실제 됐고 왜냐하면 예. 뭐 김해는 계속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영향이 예, 있는 예. 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원에서 다른 데 가는 거 그게 핵심이에요. 예. 그게 핵심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건 어쨌든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저도 보면 그 당시에 뭐 저도 뭐 국민의힘 친한 분들 많지는 않은데 네. 보면 예. 물어보면 이렇게 직접 소통하고 있다. 직접 주고받는다. 예. 공천은 걱정 없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만큼 어찌 보면 당시에도 모든 김 분들이 여사하고 직접 거래한다? 아니 그러니까 소통을 한다는 게 이제 소통한다? 텔레그램에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고 뭐 그러면 대부분 그 사람들이 예. 나는 공천 받겠구나 예.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런 그 얘기는 당시에 있었어요. 정치권의 여사 라인. 그런 말 있었잖아요. 실제로 네.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거고 네. 사실은 또 이걸 많이 심어주는 게 이 텔레그램 보도에 의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대통령과 지역 공약을 할 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문자 시기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전국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2월달에 올해 2월 달에 실제로 창원에 가서 또 했어요. 그 민생 토론회를 거기서 막 뭐 대통령이 돈 남발하는 했잖아요. 거죠. 돈 뿌리고 네. 남발하는 공항 거죠. 막 날단 말이에요. 맞아요. 원전 얘기도 하고 네, 창원을 네. 뭘로 만들겠습니다.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 말이 괜히 그냥 한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대통령과 함께 지역 공약을 한다는 얘기니까 이게 결국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선거 개입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 되는 거예요. 본인 그때 당시에도 왜 그러냐면 야당에서 계속 문제 제기했거든요. 사실상 이게 선거 운동 아니냐.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다 있었죠. 했거든요. 민주당이 굉장히 굉장히 비판했죠. 왜냐면 네. 가는 데마다 공약 발표하고 그러니까. 하필이면 꼭 좀 뜨거운 붙은 데 네. 이런 데 했거든요. 뭐 용인 가서도 뭐 반드시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기 가서 얘기하고. 근데 이게 이런 후보 선정이나 아니면 그런 지역 공약을 만들겠다라고 이게 지역 공약이라는 얘기가 만약에 문자 내용이 있으면 네. 이게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 되는 거예요. 아 지역 공약이라는 게 그렇죠. 실제로 문자에 있다면 그렇죠. 중요하네. 중요하죠. 네, 그러면 중요하네. 이게 단순히 네. 아니, 대통령 움직인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은. 대통령이 선거에 공범이지. 개입한 거기 때문에 공범. 네. 만약에 그러면 이거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탄핵 문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헌법 위반에 정치적 예. 중립 위반 아까 말씀처럼 이게 보통 박근혜 전 심각한 문제가 대통령도 아니구나. 그럼요. 예. 이게 대통령의 선거 개입 처벌 받은 문제까지도 선례가 걸칠 수 있는 있는데. 거예요. 네. 이거 제가 조항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마 네. 많이들 안 보셨을 텐데 네. 매수 및 이해 유도죄라는 게 230조 6항에 나오는데 이 6항에 보시면 징역 5년짜리입니다. 징역 5년짜리인데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금지라고 일단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돈이 오고 갔으면 이거 더 빼박이고요. 어떻게 돼 있냐? 누구든지로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긴 김건희 여사 포함되고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그러니까 공천과 관련해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관련된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게 돼 있거든요. 이 항에 보면은 이 행위와 관련해서 지시, 권유 또는 요구,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조항을 위반했을 때 5년 이하의 지금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중요한 선거, 그러니까 민주주의 보호를 위한 조항이고요. 저는 이 선의의 조언 관련해서 그럼 김건희 여사가 한 조언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5선의 의원에게 조언을 한다는 게 너무나도 코미디 같은 일이고.
선의의 조언이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받은 뇌물도 선의의 뇌물. 이건 뭐 약간 권익위 논리 보는 것 같고, 그럼 선의의 주가 조작, 선의의 학력 위조, 선의의 고속도로입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지적하고 마땅히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국정 개입과 국정 농락을 막아야 되는데, 지금 책임 있는 역할 하시는 분들이 이걸 오히려 감싸는 검찰 같은 태도를 지금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의아하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김영선 의원한테도 지역구 관련해서 빼내는 조언을 했는데, 그럼 이준석 의원도 조언 받은 거예요? 동탄 정할 때 혹시 김건희 여사한테 물어본 거예요? 에?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조언을 뭐 이준석 의원은 안 해줬을 가능성 있습니까? 안 해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영선 의원한테도 전화하고 진중권한테도 전화하고 다 전화하고 있는데 이준석 의원한테만 안 했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준석 의원은 지금 이걸 봤다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봤다라고 그렇죠. 방송 나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2024년도 2월달,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공천 개입을 지금 직간접적으로 증거를 본 사람이거든요. 네. 그럼 이실직고를 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이걸 선의의 조언으로 포장하면서 연막을 피워서 되겠느냐. 아하. 제가 2022년도 6월달 얘기도 소급해서 꺼냈습니다. 2022년 6월달에도요 똑같았습니다. 당시에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당 대표입니다. 당 대표인데 그때 어떤 상황이냐면은 재보궐선거를 지방선거랑 같이 합니다. 6월달에 2022년 6월달에 임기 개시하자마자, 대통령 임기 개시되자마자 첫 번째 선거인데, 그때도 이준석 의원이 김영선 의원 공천을 줘요. 그렇죠. 그때 대표니까. 그러면 예. 묻습니다. 김영선 의원 수돗물 저렇게 7번이나 떠마시는 분인데 공천을 줬으면 그때 당시에 공천 줄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설명을 하든지, 만약에 그때 당시에도 정진석 당시 공관위원장인데 정진석 공관위원장을 틈타고 김영선 꽂으라는 혹시나 그런 간섭이 있었다면, 개입이 있었다면 그 부분까지도 이거는 문제를 삼아봐야 되는 전 내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아니, 고양이가 생선 가게를 그냥 지나칠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천에도 개입을 했다 그러면은 2022년도 6월달에 가장 권력의 힘이 셌을 때는 더더욱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때 이준석 의원은 국민의힘의 당 대표, 당시 직접 내부자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가장 많은 내용을 아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 지금 국민들이 다 화들짝 놀래가지고 멘붕에 온 상황에서 이걸 갖다 선의의 조언 운운하면서 감싸주는 것이 과연 적합하냐.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거다라는 걸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공교로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주말에 이준석 의원의 성상납 의혹 무고 사건을 원래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는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뭐 별개의 사건이겠죠, 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강용석 변호사를 고발한 게 무고 아니냐, 네. 그 얘기잖아요. 네. 이게 근데 사실은 공교롭죠. 지금 얘기처럼 2022년 6월에 보궐선거 때 공천을 줬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에 아마 이준석 대표가 실제로 공천권을 행사했는지 아니면 그냥 위에서 오더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유독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 보면 약간 이제 감싸는 투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주 들이받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약간 선은 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건 단순히 문제가 되면 본인은 얼마나 방송 좋아하고 이런 거 나오면 얼마나 그렇지, 소재로. 그렇죠. 예, 아주 좋아하는 세게. 사람인데 예. 사실은 뭐 단순히 내가 이런 거 아니다 조언이다. 이렇게 얘기할 제가 수 보기에는 글쎄요. 그러니까 예. 지금 어쨌든 AB 의원 중에 한 사람일 걸로 보이긴 하는데 네. 약간 두 사람은 이걸 더 안 나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두 사람이 안 나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에게 의혹이 제기가 됐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 DC, 동아일보 보도에 다 갖고 따르면 있다는 다 갖고 사람. 있다는 네.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지금은 잠수 탔다 그래요. 기자들하고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이분이 갖고 있다 그러면 이게 수사 대상이 되면, 그러면 이제 압수수색 대상이 특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없앴을까? 다? 어떻게? 아니, 이제 없애도 어떻게든 그 사람들은 그거 버리기도 힘든 게, 네. 버리면 누가 그거 주워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땐 보통 못 버려요. 장롱 밑에 숨겨놓지. 장롱 밑에? 그럼 이제 다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검찰이 가져가서 포렌식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장롱 밑을 봐야 되겠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제일 의문이 뭐냐면은, 이준석 의원은 김건희에 대해서만은 유독 민심과 완전히 역행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명품백, 디올백 사안에 대해서도 이거 특검 필요 없다. 수사 사안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번에 김건희 씨의 이 국정 개입에 이건 끝판왕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선거에까지 영부인이 개입하는 거를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허용합니까? 중대 범죄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건 선의의 조언이니까 좀 더 완결성이 떨어져서 더 알아보자. 뭘 더 알아봐요. 했으면 한 거고 안 하면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건데, 그럼 전 이준석 의원이 왜 김건희에 대해서만큼은 유독 손방망이냐?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예.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원팀에 대한 향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을 치르고 지선을 함께 치르면서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많은 역할을 대선 과정에서 했다라는 거는 드러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명수 기자까지도 전화해서 명수 씨 우리 팀으로 와 1억 줄게라는 말 했던 분이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늘 선거를 앞두고 사람들을 모집했던 사람이 이준석 의원과도 한 팀을 이뤄서 선거를 이뤄냈던 그 추억이 있어서 지금 한동훈 대표 체제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한 갈등의 그 틈바구니를 이준석 의원은 김건희 쉴드를 총해서 한동훈 자리를 지금 달라라는 무건의 사인인 것이고 다시 한번 원팀 하자는 거고 두 번째는 아니, 그러면 합쳐요 당을? 아니 나중에 가서 합칠 수 있죠. 대선 앞두고는 충분히 합칠 수 있죠. 어차피 양자 대결인데. 그러니까 국힘에 돌아갈래라는 전 선언으로 보이는 거고. 이준석의 국힘에 돌아갈래 그러니까 껴줘, 선언이다. 예. 받아줘 이거고 두 번째는 지금 공직선거법도 똑같습니다. 지금 성삼납 사건은 경찰에서 기소 의견 냈는데 검찰이 뒤집어서 불기소한 거거든요. 지금 선거법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그러니까 지금 화성 쪽 경찰서에서는 이제 무혐의다라고 지금 해줬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10월 10일까지 공소시효가 살아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하면 하는 거예요. 공안부에서.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은 지금 선거법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아니 자기 수사 사안 가지고서 지금 본인이 그 정권과 이런 거에 대한 좀 연루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 이겁니다. 왜 공천에 깊이 관여했거나 2024년도 개혁신당 창당해서 김영선 의원하고 지금 여러 소통을 했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실을 밝힐 거면 밝히고 안 밝힐 거면 입을 닫고 있어야지 왜 이걸 나와가지고 선의의 조언이라는 식으로 왜 범죄 혐의를 덮어주냐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께서 어라 이거 뭐지? 야당인데 왜 이러지?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굉장히 제가 봐도 사실은 선거법이에요. 선거법. 돌아갈 저 선거법이 영향이 있다고 봐요. 선거법 영향이 크다. 그렇죠. 10월 그러니까 달까지.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은 확실한 거죠. 국민의힘으로? 그렇죠. 아.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물러나면 그 다음에 뭐 김재섭 얘기도 좀 나오고 이러잖아요. 네. 얘기 나왔었고 네. 그러면 사실은 본인이 살 자리가 없거든요. 네. 돌아가도. 그러면 사실은 그러기 전에 어느 정도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거나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돌아가려고 하는 포즈 거기 안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 같고 선거법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민주당에서 고발한 사안이거든요. 재산 문제와 관련된 거였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걸려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필이면 이번에 또 무고 사건에 불기소 처음 받았고 네. 이런 게 사실 우연이라 하긴 좀 어렵죠. 어느 정도 핵심.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은요 이런 오해를 받기 싫으면은 나와서 선의의 조언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 편의점 한번 나오세요. 저랑 한번 토론 한번 하게. 아니 제가 이거는 따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준석 이거를 대표가 요새 잘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제가 막 다각적으로 좀 편의점 굉장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아니, 처음엔 자주 예전에 나왔잖아요. 잘 그 윤석열 대통령 비판할 때 그러니까 많이 필요할 때는 나오는 거예요? 안 필요할 때 못 나오고? 저는 안 받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핵심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안 건드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네. 지금 이거는 중대한 범죄 혐의란 말이에요. 제가 이 뇌물백에 대해서도 좀 약간 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이것도 명백하게 뇌물수수 혐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저는 우리가 당연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유죄다, 재판 없이도 깜빵에 가라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죠. 그건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수사를 받아라, 혐의가 짙다, 수사 받아라 이게 정답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공천 개입에 대해서도 본인이 그걸 봤다면서 그리고 2022년도 6월달에 본인이 김영선 의원을 공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당시에 나는 어떤 이유로 했다라고 밝히든지 아니 그때도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가 고양이가 생선 가게를 못 지나치거든요. 이번에도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때는 힘이 더 셀 때기 때문에 더 공천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아는 내용이 있으면 밝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선의의 조언이라면서 범죄를 두둔하고 감춰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아무리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놓고 그런 발언을 하더라도 이건 국민들 앞에 양두구육을 2번, 3번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씻지 못할 죄를 짓는 겁니다. 양두구육을 2번, 3번 하는 거다. 씻지 못할 죄를 저지르는 거다. 근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가세를 했어요. 네.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했다면 나는 잘리지 않았을 것이다. 자기는 근데 김건희 내가 잘렸다. 그렇기 김건희 때문에 라인이라고 보니 인정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제일 여사 라인 굉장히 거의 멘트들이 막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다행이다. 뭐가 이게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쌈장인지 구별을 못하면서 돼. 막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네. 제가 볼 때는. 근데 아시겠지만 이 네. 당시에 이제 김건희 한동훈 문자 논란이 됐을 때도 네. 이 지난번에 보고된 거에도 아 이게 공천 과정에 뭐 문제가 있어서 사실 답변 안 한 건가 이런 추측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안 먹혔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장해찬 최고의 이런 말이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 국면에서는 일리도 있어 보여요. 근데 왜냐하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개입한 것도 있는데 하려다 못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김영선 의원도 빼냈는데 거기 물론 뭐 김에 넣어주려고 했다가 못 넣어줄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소통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
공천 과정에 뭐 그 광주시당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또 바뀌기도 하고 예. 그런 거 보면 100% 먹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가 이 얘기하면 또 고발당할까 봐 내가 네. 말을 못하겠네요. 근데 사실 정치권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가 세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 국민의힘 지도부 안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갈등의 원인이었다. 그래서 그 비례대표 순위 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철규 의원이 막 들이받았죠. 세게 들이받고 반박하고. 네, 그렇죠. 한동훈 대표하고 막 했던 그렇죠. 것이 사실상 김영선 의원이나 뭐 장해찬 씨나 뭐 이런 사람들이 걸러지는 과정에서 상당한 충돌이 그렇죠. 있었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 이런 사건이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유의미한 게 국민의힘에서 공천 갈등이 있었던 건 팩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나와서 공개적으로 들이받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번 사안을 통해서 밝혀진 건 뭐냐? 그 배우가 누구냐가 나오는 거예요. 배우가 윤석열이냐 김건희냐 요게 나오는 건데 뭐 둘이 뭐 같은 몸통일 수도 있고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혼자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더 추후로 밝혀져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철규 의원의 배우의 누구냐가 이번에 그 그림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우 유의미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반드시 이거는 수사가 기존 검찰이 하겠습니까? 당연히 특검해야 되는 거예요. 특검해가지고 명명백백하게 이건 책임을 물어야지 이거 안 물으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못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파괴범죄다라는 거고 네. 우리 장예찬 씨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면 본인이 김건희 라인다라고 자꾸 자백하고 다니는데 그게 본인한테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뽕인지 오줌인지 된장인지 쌈장인지 구별을 했으면 좋겠고 네. 본인이 그때 공천 왜 날라갔습니까? 김건희 라인이라서 날라갔습니까? 아니 막말하고 과거에 그 페이스북에 휘황찬란한 아주 그 많은 글들을 남겨놔가지고 그 자신의 말이 자기의 발목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선거에 그 부담된다 이래가지고 한동훈 비대가 자른 거예요. 근데 아마 도태우 씨도 네, 같이 맞아요. 잘랐죠. 잘랐죠. 그러니까 자기 잘못 때문에 잘렸는데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김건희 라인인데 왜 잘렸겠냐라면서 이 선거 범죄를 정당화해주는 식으로 논리를 쓰니까 이분은 좀 똥인지 된장인지 좀 구별을 좀 하는 능력을 키워야 될 것 같다. 아마 검찰이 수사하라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구든지 관여하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공직선거법이나 뭐 이런 데 보면 공무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죠. 공무원 아니다. 청탁금지법 대상도 아니야. 청탁금지법 말고 배우자라서. 이게 결국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공직선거법이나 똑같이, 우리가 이제 헌법상의 예, 예. 정치적 중립 얘기할 때는 예. 기본적으로 공무원을 전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아니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김건희 있어요. 여사 또 뭐 저기 무혐의예요? 그렇게 나오겠죠. 아니 근데 공모가 있으면 원래 둘이 같이 그렇죠. 처벌받는 네. 거고 공모관계가 있으면.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조항은 누구든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공무원이 아니어도 예. 처벌받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 이제 특검해서 밝혀져야 된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오늘 뭐 아까 그 박균택 의원 말씀에 따르면 오늘 국회 법사위 제1소위가 10시부터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이 공천 개입 의혹 추가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실제 추가가 되는 겁니까? 출가해야죠 당연히. 추가해야 왜냐하면 지금 된다. 말씀처럼 이거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네. 사실은 그냥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한 것도 문제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에 따라서 움직여서 네.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민생 공약을 내고 그게 사실은 선거 공약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으면 그거는 확인해 봐야 돼요. 각 네, 지역 공약이 네. 얼마나 반영됐는지. 근데 사실상 반영이 안 됐더라도 다니면서 선거 운동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고 그 연결고리를 찾으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 수사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네. 과거에 박근혜 최순실 수사팀장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정유라까지 그러니까 최순실 정유라까지 엮어는 게 뇌물이고요. 그리고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으로 공직선거법으로 처벌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칼을 뽑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휘둘렀어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고요. 뇌물 혐의 그리고 뇌물이 이제 김건희 여사 명품백이고 그리고 선거 개입 같은 경우도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처벌을 했기 때문에 그 잣대로 본인을 지금 놓고 보면 네. 처벌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특검을 통해서 유무죄를 반드시 가려봐야 된다. 그래서 혐의가 있고 유죄로 판명되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한동훈 대표 입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한동훈, 예. 침묵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박근혜 전 대통령 할 때 한동훈 당시에 중앙지검 3차장이었거든요. 맞아요. 직접 수사를 담당했었어요. 예, 예.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이게 기자들도 관심 물어볼 것이고 예. 본인도 사실은 지금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에 당에서 어떻게 했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으로 공천에 관여했기 때문에 네. 근데 아무 얘기 못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도 분명히 관여돼 있든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주고받은 문자가 몇 건인데 그러니까요. 사실 정치권 안에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문자 5건 김건희 여사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만 있겠냐? 그렇죠, 당연하죠. 앞뒤로 또 맥락이 있을 텐데 거기엔 또 무슨 내용이 들어 있을지
그리고 한 대표가 그런 말도 했잖아요. 나 입 열면 다 죽을 수 있어야라는 식으로 그런 얘기 있었죠. 뭐 건들지 말라는 식으로 이거 더 나가면 위험해진다라는 내용도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정황들로 봐서는 이미 차고도 넘치고요. 네. 명명백백한 지금 이제 증거들 그것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고 제가 알기로도 어느 언론에서 지금 조금 더 이런 거 좀 보강해가지고 발표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들 돌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주 한번 좀 기다려 보면 뭐가 좀 나오기도 할 겁니다. 네. 제가 볼 때.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1보를 일단 날린 거예요. 1보 쓰고 2보, 3보, 4보 계속 이어지고 종합 뭐 언제 쓰면 나온답니까? 조만간 나올 거예요. 조만간이래요. 이번 주를 넘기지 이번 주- 않겠다라는 게 이번 주를- 많고. 아. 예. 근데 이거죠. 열심히 취재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네. 갖고 있는 분들은 그거죠. 딱 대통령실이 연락한 적 없다. 네. 거짓말하면 그때 이제 바로 까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대통령실도 찔리니까 연락한 적 없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러니까. 영향만 없지 않았냐 지금 이러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멘트가 좀 이상해요. 그리고 뉴스토마토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안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의아하고 자신 있으면 고발했을 텐데 이 정도 되면 못 하는 거죠. 압수수색 해야죠. 바로 예. 들어갔죠. 압수수색 바로. 해야죠. 옛날 같으면 바로 그렇-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그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뉴스토마토에 대한 태도가 매우 좀 미온적이다. 아, 이렇다고 뭐 하라는 거 아닙니다. 예, 하여튼 대통령실 분위기가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지금 공천 개입 논란을 보면 김건희 여사는 문자왕이다. 이런 네. 비난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재형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최재형 목사,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한동훈 대표도 주고받은 문자 그리고 지금 뭐 당사자는 부인하지만 김영선 의원 진중권 교수도 있죠. 진중권 교수. 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는 알고 보니 문자왕이었네. 이런 얘기들 어떻게 아니 이분은 진짜 활동량이 거의 2개의 심장이에요. 그 박지성 선수 옛날에 막 미친 활동량 하듯이. 두 개의 아니, 도대체 심장? 네. 아니 진짜 이렇게까지 문자 많이 하면 엄지 손가락도 아플 만도 한데 뭐 어떻게 하는지 근데 모르겠지만. 새벽에 그렇게 밤늦게까지 아니, 밤낮을 안 가리고 정치권의 제도권이든 뭐 바깥에 있는 분이든 아주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현직 대통령의 영부인이 조심해도 없던 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이분은 너무나도 본인이 흔적을 너무 많이 남겨놨어요. 근데 그게 관계가 좋을 때는 넘어가죠. 내지는 정권이 잘해서 힘이 세다. 그럼 넘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관계가 틀어지거나 권력의 힘이 빠지면 갖고 있던 사람들은 뭐야 이거 뭐 아무것도 없네? 나 이거 불어버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질되는 거예요, 인질.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권력 레임덕을 넘어서 데드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김건희 여사는 원래 잠이 없으신 분이지만은 더 잠 못 드는 밤이 더 이어질 것이다. 이제 이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 둘씩 서운한 거 이제 표출하면서 나 갖고 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언제 놀랬냐면 진중권 교수도 얼마나 신뢰하면 57분 동안 통화를 했겠어요. 근데 이분이 나 통화했다도 아니고요. 네. 57분 통화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녹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57분인 걸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아마 김건희 씨는 아마 잠 못 드는 밤이 불면의 그 밤이 계속될 것이다. 전 그렇게 봐요. 그러면 앞으로 김영선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2차, 3차 추가 폭로 나올 거다 이렇게 보세요? 그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제 기대를 하다가 네. 기대감이 접거나 아니면 내가 뭐 지금은 사실은 임기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럼 뭐 공직에 갈 수도 있고 뭔가 이제 받을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기대가 완전히 접어지면 그때는 나올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 조금 남았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뭐 이명수 기자도 통화 내용 몇 시간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그 총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대선 출마하고 그다음에 출마한 다음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본인이 어찌 보면은 뭐 거의 핵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모든 걸 조율을 하고 이런 뭐 사실은 정치인들이 제일 중요한 건 공천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예. 과정에 개입했다는 거는 제가 봐도 굉장히 많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 뭐 했던 김영남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뭔가 이때 다 아는 뜻이 얘기하잖아요. 네. 뭔가 더 소대. 김용남 의원님 많이 알아. 왜냐면 아니 알면 얘기를 하세요. 알면 얘기를 하세요. 아직은 알면. 근데 완전히 앞서 벗어나는 건 말씀하신 아닌 대로 거지. 이준석 대표의 태도가 딱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좀 브레이크가 걸린 거 아닌가. 아니 저는 이렇게 라는 생각해요. 생각이 아니 그러니까 저도 보수에서 나왔지만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이고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정권을 만드는데 기여를 1이라도 했으면 책임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안 말할 거면 방송도 나오지 말고 그냥 입을 닫고 사세요. 근데 나와서 얘기할 거면은 연막 피우고 이걸 가지고서 덮어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얘기할 거면은 소통관 가서 얘기하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얘기를 하든지 떳떳하게 얘기를 해서 밝힐 생각을 해야지. 나라가 이 지경 됐는데 지금도 그러면은 권력 판짜 가지고 또 한번 먹어보겠다는 거에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에서 정권 재창출하는 얘기도 웃긴 얘기지만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바깥에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이걸 안다면 저는 모르니까 얘기할 게 없는데 아시는 분들은 알면은 이실직고를 하고 모르면 차라리 입을
입을 닫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 이준석 정말. 대표한테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어떻게 보는지 굉장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어찌 보면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최상병 특검법을 꺼내놨는데 본인이 해결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차별화하겠다면서도 만약에 그거를 해결 못하면 그러면 결국은 지지율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본인이 정치인 공간을 찾고 싶을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느 정도 차별성을 위해서 당을 나왔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고 해결을 못하면 본인 스스로 정치적 공간이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 밝혀야 되는 거 아는 그대로를 예. 그래야 국민들이 그 공로라도 봐서 용납해주고 한 번 더 정치할 기회를 주는 거지 예. 이걸 또 감추거나 연막 피우거나 오히려 감싸주는 포장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정말 국민들이 이제 다시는 용서 안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이준석 의원도 그렇고 보수의 차기 주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바들이 있고, 그러니까 권력을 탐할 것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권력을 만드는데 우선 양두구육했다고 본인이 얘기한다면. 그러면 이 권력의 정상화를 위해서 먼저 청소부터 하는데 제일 먼저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청소하는데 가장 앞장서야 돼요. 그렇죠. 청소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제일 먼저 나서서 역할이 제일 크죠. 그 역할을 한동훈 해줘야 대표 같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직접 대선에 관여한 건 아니고 어찌 보면 부하였잖아요. 네. 근데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정치하고 있었고 자유롭죠. 들어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빚도 없고 예. 그다음에 어찌 보면 들어올 때부터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는 상하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걸 뛰어넘는 건 굉장히 검찰 생산 어렵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더 오래 했었고 본인이 또 정치 대선을 이끌었었는데 어쨌든 반발해서 나갔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 문제를 지금 신 변호사 얘기처럼 나중에 돌아와서 내가 어떻게 할 거야라는 의심을 안 받으려면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그렇죠. 돼요. 해결해야 그러니까 이게 공천 개입이라는 게 2024년도에도 있었지만 2022년도 6월에도 선거를 한번 치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이준석 대표가 본인 도장으로 찍어줘서 공천장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아 그때 이준석 의원은 힘 없었어. 그때 뭐 공천은 대통령실에서 한 거야라고 하면 그게 공천 개입이에요. 그게 당무 개입이고 공천 개입입니다. 그러면 그때 개입을 알고 있는 직접 당사자라면은 그것도 밝혀야 되는 거고 그때 본인이 공천했다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영선 의원 같은 사람은 왜 공천했냐 이걸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2024년도에 이번 공천 개입도 지금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전 두 가지에 걸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많으면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를 해야 그래야 국민들이 아 저 정치인은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구나를 우리가 보는 거지 여기서 또 한번 판 한번 짜보겠다고 또 유심히 보면서 연막 한번 피우고 한번 덮어주고 이 짓거리를 해가지고는 절대 정치 못하고 국민들이 용납할 수가 없다. 저도 용납이 안 돼요. 네. 왜? 윤석열 정부 만들어가지고 권력만을 위해서 정권 만든 게 아니잖아요. 권력 잡아서 뭘 하겠다라고 만들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수습은 해야 되는데 이 공천 개입이라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의 정황이 나왔는데도 그걸 아는 사람들이 방송 나와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진실을 감추고 포장해준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참 그런 게 얼마나 마스크로 눈물 찍던 그때 청년 정치인 보수 정치인 쫓겨나가지고 그때 얼마나 많은 응원을 받았습니까 국민들로부터. 저는 그 응원 때문에 사실 민주당 당세 지역이지만 그 그렇죠. 지역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마이너스 4선이라는 그 비판을 듣지 않아도 마이너스 3선이라는 비판을 듣지 않아도 되는 국민들이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네,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천하람 의원도 비슷해요. 네, 천하람 천하람 의원도 의원도 이래로 되긴 했지만 예.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거의 같은 길을 그렇습니다. 걸어왔잖아요. 예.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비판적이었고 이러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두 사람도 다 알 것 같은데 네. 천하람 의원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어떤 입장을 하는 게 굉장히 아니 그래서 제가 이준석 의원한테 페이스북에 글을 쓴 게 윤석열 대통령을 판 거 그거 잘못했죠. 그게 양두구육이라 본인도 인정했어요. 잘못 팔았다고. 그러면 그거를 용서받기 위해서 국민들이 어찌됐든 간에 응원을 보내줬거든요. 뭐 쫓겨나고 여러 가지 있었으니까. 근데 이번에 동탄 주민들한테 표를 받고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번에 만약에 또 앞가디가 다른 짓을 하면 이건 본인의 양두구육이란 말입니다. 본인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단에서는 윤석열이라는 개고기를 양머리 걸어놓고 상한 걸 팔고 이번에는 자기를 놓고 그건 사실상 개고기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양두구육이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 시절 2022년도에는 불가피하겠다라고 치고 이번 거는 자기 거잖아요. 그럼 자기 거면 자기가 양심을 가지고 밝히면 밝히는 거고 안 밝히면 안 밝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방송 나와가지고 선의의 조언이다?
저는요 명품 백산 특검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할 때도 제 귀를 의심했는데 이번에도 이 중대한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옹호하는 사람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치를 할 명분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정직한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모든 정치인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야 오래 갈 수 있어요. 특히 보수 정치인이라고 하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제대로 된 보수 정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나라를 지키는 의병의 마음으로 아니 진짜 나라가 망해가는데 그 직접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도 내가 권력 한 번 더 해보겠다라고 알고 있는 불법과 여러 가지 비리들이나 민주주의 파괴 범죄 혐의들을 덮고 간다 내지는 포장해준다. 근데 그런 사람이 정치 왜 합니까? 아니 더 해가지고 본인이 권력 잡는 거 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하에서 국민들이 너무 괴롭거든요. 솔직히 저도 많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도 윤석열 정권 만드는데 일조를 저도 했기 때문에 그 양심을 갖고 정치를 더 하면 하고 말면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준석 의원은 당시에 대통령 만들었다라고 공은 다 계승했는데 관은 계승 안 합니까? 공만 계승해요? 단 것만 먹어요? 쓴 건 안 먹고? 그러면 전 이제 와서도 이번에 양도구육을 하면 이건 본인 판 아닙니까? 과거에는 윤석열 판을 했다고 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정직하게 가라. 그러니까요. 이렇게 봐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불러보세요. 한번 나오세요. 제가 시간 내서 올게요. 제가 지금 시간 문자 내서. 좀 보내볼까? 전화 안 되면 한번 천하람이라도. 지금 전화 아니 천하람이라도 한번 대신 나오라고 천하람이라도. 천하람 의원이랑 네, 나오라고. 알겠습니다. 아는 거 좀 물어보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참 이게 냄새만 풀풀 피우고 뭐 이런 거 아는데 내가 아는데 이거 말을 못 하겠다. 무슨 스무고개 하냐고요. 지금 그렇게 한가해요 국민들이? 아니, 근데 지금 의료 대란 났는데 한가하냐고 지금. 지난 이 사건 터지고부터 계속 스무고개 하는 것도 아니고. 알긴 아는데 이거를 어디까지 말을 해야 그러면 입을 닫으라고 차라리 아니, 입을. 깃발을 든 줄 알고 나가자 했는데 그 길이 아닌가 봐 해가지고 깨갱하고 이런 진짜 부분이 제가 있는 이런 말을 거예요. 하자면 그렇지만 네. 방송 한 번 더 나오려고 연막 피우고 그렇게 할 만큼 대한민국이 지금 여유 있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밝힐 거면 밝히고 아니면 입을 닫으시라니까 차라리. 저는요 연기만 피울 만큼의 그런 이게 허접한 사안이 아니에요. 민주주의 파괴 범죄라니까요. 아니 국정 개입, 당무 개입, 선거 개입까지 나왔는데 뭐가 더 나와야 됩니까? 제 머리로는 더 나올 게 없거든요. 끝까지 왔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진실을 밝히는데 다 같이 협조를 하자. 그렇게 가는 것만이 전 순리고 정답이고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정치할 기회를 한 번 더 주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해가지고 이 상황에서 누가 판을 짜서 누구랑 손잡고 먹어야 되지?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정치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특검만 내는 거 아니에요. 네. 냈을 때 이준석 전하람 의원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보면 알아요. 그것도 중요하네요. 네, 되게 진짜. 중요하죠. 되게 중요한 제가 포인트네. 보기에는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처럼 정말? 하면. 네. 찬성한다 그러면 그 전에 다 공개하고 하겠죠. 아니, 그러면- 지금처럼 가면은 예. 유보라든지 아니면 입장을 안 밝히거나 반대할 가능성이 근데 있죠.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정치적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차기의 보수 주자인데 없죠. 제가 왜냐면 보기에 둘 다 그러면 국회의원 한 번 어찌 보면 하고 그렇죠. 끝인데 예. 예, 다음도 더 이상은 어렵죠. 다음은 예. 어렵다고 봐야 되고 국민들이 기회를 주지 근데 국민들이 않습니다. 지금도 예. 냉정하게 보고 계시고 근데 저는 그거죠. 지금 국민들이 너무 힘드시단 말이에요. 윤석열이라는 저 잘못된 대통령 하나 지금 만들어놔서 너무 힘든데 이 상황을 바로잡는데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도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연막 피우고 정당화시켜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권력 잡겠다는 게 뻔히 보이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아까 전에 현 변호사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 게 한동훈 대표도 지금 시험대에 올라왔거든요. 맞아요. 이준석 의원도 시험대에 올라와 있어요. 여기서 잘못 삐끗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요. 예.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근데 시간이. 결국은 그 당시에도 뛰쳐나간 거잖아요. 뭐 전화라는 분도 계속 고민하다 뛰쳐나갔고 그렇죠. 그때는 제가 보기에 그런 결심을 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도 내가 여기서 편안히 사는 이는 나가서 뭔가를 도모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네. 결국은 그게 기본적인 마인드고 정신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면 아까 말씀처럼 정치적인 미래가 없어요. 맞아요. 예, 예. 제가 보기엔 그 초심을 지키는 게 전 중요하다고 봐요. 현 변호사님이 이준석 대표하고 친하잖아. 뭐 개인적인 몸으로 안 물어봤어요. 안 이거는 뭐 물어봤어요? 개인적으로 물어볼 예.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예. 예. 아니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대한민국 보수가 거의 절멸적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보면 TK에서도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빠졌고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하는 70대도 지금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 전 세대 고르게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수가 흔들리면 저는 제대로 된 보수 정치인들이라면 여기에서 보수의 새판짜기가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과 경쟁하면서 합리적 보수의 길을 가는 게 그러려면 과거에 있었던 일을 털고 가는 게 맞다. 그런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 2월 달 공천 과정에서 누구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회의도 했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전모를 있어요. 알고 자기 있으면 많이 알아. 아는 만큼 네. 밝혀야 되는 아니야, 거예요. 아는 걸 관계자들이 밝혀야 되는 거예요. 취재하면 알겠죠.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전화 돌려서 이거 얘기하면 그거 몰랐어? 이러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되게 많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누가 양심을 걸고 예. 네?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양심을 걸고 내가 나서겠다라고 깃발을 드냐. 그러면 저는 우르르 나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책임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선거를 한 3번 치렀거든요. 첫 번째가 2022년도 6월달 지방선거. 그때 김영선 의원도 보궐로 들어간 겁니다. 그때 선거가 한 번 굉장히 오랜만에 있었고요.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2023년도 10월달. 근데 그건 안 밝혀도 되는 게 이미 다 드러났어요. 이미 사면보고까지 해서 김기현 대표가 해줬으니까. 이번에 2024년도 이번 요 공천 개입, 요 선거 개입은 이제 밝혀지고 있는 거거든요. 요 3가지 선거에 대해서 전모를 다 밝혀서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 파괴 범죄이기 때문에 저는 면면백백하게 관련된 사람들 처벌하고 여기에 대한 선을 우리가 거야지 대한민국이 미래가 있지 이걸 어물쩍 넘어가면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민주주의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저도 민주당에서 항상 긴장하는 게 보면 이준석, 천하람, 김용태, 김재섭 이런 사람들을 꼽거든요. 맞아요. 30대, 예. 40대 중반이고 민주당에 이제 그만한 그런 분들이 있느냐. 이 네. 사람들이 만약에 당의 전면에 보수당의 전면에 나섰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고민인데 지금처럼 만약에 지금 김용태 의원이나 김재섭 의원도 이거에 대해서는 별 얘기는 안 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네. 그다음에 지금 수사 지금 명품백 수사나 이거에 대해서도 그냥 뭐 사과해야 되다 정도지 이거 네. 검찰이 수사 잘못했다 이 정도밖에 안 나가거든요. 예, 예. 그럼 사실은 저희 같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땡큐죠. 아 이분들도 결국은 그냥 의원 한번 하고 정치를 그냥 하는 게 목적이지. 아니 명품백 받은 거에 대해서 그냥 사과하고 말하라고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수사가 잘못했다고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계들이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의 정치적인 그러니까 태도가. 사실은 민주당이 가장 아팠던 대목이 그래도 국민의힘에는 신인규도 있고 그렇죠. 이준석도 있고 김재석도 천하람, 있고 천하람도 있고 김용태, 있는 뭐, 김용태 예. 이런 젊은 정치인들이 있는데 민주당에 누가 있냐 젊은 정치인 현근택밖에 생각 안 제가 뭐 난다. 젊은이냐? 10살 정도 차이 나는데. 아니 그냥 예. 젊게 살려고 하여튼 그랬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신인규 변호사님 정도만 정말 보수 정치인다운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청년 정치인답지 못한 거 아니냐. 뭐 김용태 의원도 당선되자마자 보여준 태도나 이런 거 저희 프로그램 출연 다 했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때의 결기와 이런 것들은 다 어디로 간 거냐. 근데 저는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이런 문제들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민주당 도와주는 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마치 이렇게 주장하면 이게 뭐 민주당 도와주는 꼴이다 이런 프레임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근데 이게요 보수 정당이 뭐가 문제냐면 저는 사실 아까 언급하셨던 분들 저는 과거에 같이 정치를 했던 분들인데 제가 그분들하고 생각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문제 인식 자체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은 검찰이 정치 권력을 뒤흔드는 거를 문제 제기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는 검찰 정치를 넘어서서 관료 정치까지 문제를 삼아야 됩니다. 저는 일단 검찰 정치가 더 해악이 크고 당장 급하니까 제가 검찰 정치를 청산하는 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관료들이 정치 권력을 가져가는 것까지도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건데 국민의힘이라는 당 자체가 율사당이고 검찰당이다 보니까 이 당에서 정치를 하려면 검찰 비판을 못 하는 거예요.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다 돼 있다 보니까 아니 보십시오. 최고위원회 회의 저도 어느 날 국민의힘 딱 들어보면은 다 검사예요. 다. 당시에 뭐 김도우 의원도 있을 때 다 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검사당에서 정치하니까 검사 비판하기가 어렵죠. 그래도 저는 그 비판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비판을 이준석 의원부터 말씀하신 그 청년 정치인들은 국힘에 소속된 분들 내지 개혁신당 있는 분들은 언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랑 근본적인 차이기 때문에 건널 수 없는 지경인 거고 저는 이게요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 검찰 정치라는 거는 여야를 떠나서 검찰이 정치 권력을 선택하고 검찰이 정치 권력을 좌우하는 걸 어떻게 용납합니까? 민주주의 파괴 범죄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목소리를 당연히 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알량하게 권력 누리고 정치 좀 더 해보겠다라고 목소리를 안 내잖아요. 아마 검찰 정치 청산될 겁니다. 그 정치 청산될 때 그분들도 같이 쓸려고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게 걱정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그냥 본인들이 선택한 거 자업자득 네. 되는 건데 저는 더 나아가서 검찰 정치, 관료 정치 여기까지는 대한민국 사회가 민주주의의 성숙 내지는 회복을 위해서 이거 여야를 떠나서 이거 문제 제기하고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다. 저도 그거 바로 잡으려고 정치를 더 하지 그거 아니면 정치 더 할 이유도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사실 젊은 정치인들이 좀 기계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역사와 질서를 좀 바로잡는 차원에서의 역할을 그게
그게 뭐 보수든 진보든 그런 역할을 좀 해주기를 기대했는데 지금 뭐 댓글창에 보니까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실망했다라는 그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것 같고 이거 빨리 반전시키려면은 네. 오늘 소통관 잡으세요. 아니, 국회의원은 소통관 잡는 게 쉽잖아요. 아니, 저는 소통관 잡으려면 막 의원 알아야 되는데 되고. 아는 의원이 네. 없어. 그러니까 네. 본인이 잡고 네. 실 찍고 하면 되는 거. 그럼 지도자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언론 보도가 소속 보도 나오기 전에 하는 게 낫죠. 그렇죠. 오늘 아니면은 뭐 수요일 정도에 나올 걸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문자가 나와버렸다. 네. 그럼 이제 그건 끝났어. 언론에 그러면 이제 별로 기회가 없어요. 예. 근데 본인이 그렇죠. 봤다는 내용이 경우에 따라서 그러면 이준석 대표도 뭐 참고인 자격으로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아니, 없어요. 거기 나온 M, A, B, C, D는 다 수사 받아야죠. 그렇죠. 거기 나온 사람들은 왜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 그렇죠. 수사 받아요. 예, 예. 그 사람들 다 수사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저는 좀 직을 걸고 양심 직 안 걸어도 돼요. 안 걸어도 되나? 네. 그럼 직 걸지 말고 네.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사실은 이제 그 A 의원이 그런 얘기 했다는 거잖아요. 면책 특권이 있는 자리에서. 근데 그 공론관은 약간 공론관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되냐 안 되냐가 소통관은 소통관에서 없어. 네. 없어. 왜냐면은 그러니까 저기 노회찬 예전에 대표가 노회찬 살인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발표했다가 국회 안에서 해야죠. 실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임위장. 상임위장 네, 상임위장에서 하면 국회 돼요. 대정부질문 이런 대정부질문도 데서 하면 해야 돼요. 되는 네. 거죠. 아니, 천하람 의원도 대정부 주면 뭐 한다는 것 같은데 네. 할 때 좀 얘기 좀 해보죠 뭐. 그렇죠. 그런 거 할 때. 좋은 기회인데. 이준석 의원, 그러네. 천하람 의원이 어떻게 나올지.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중대격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네. 정말 개혁신당 사람들도 분들도 국민의힘 보고 정치에서 뭐 인수하겠다 이런 얘기 들으면 국민들 필요하거든요. 아니, 인수하는 게 국민들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인수를 하든지 말든지 뭐 자금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거죠. 개혁신당 사람들도 국민의힘 바라보고 정치하면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같이. 국민을 보고 국민의 민심을 얻는 게 끝까지 가는 거고 국민들이 지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더 국민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게 민심의 척도 아니겠습니까? 이거 민주주의 파괴 범죄라니까요. 뭐 더 복잡하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대통령의 영부인이 총선 앞두고 선거에 개입했다. 이게 민주주의 하는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없죠. 없는 일이 나타났고 그걸 알고 있으면 그걸 밝혀서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들 처벌하는 쪽에 협조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안 하고 덮어주고 본인이 그 안에서 정치적 이익을 갖겠다? 이익이 있겠죠. 아주 눈꽃만큼. 그거 받고 그냥 정치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김철근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저희 프로그램에 이제 내일 또 나오잖아요. 나오면 좀 또 물어보세요. 내일 나오면 여쭤볼 텐데 뭐 준비 많이 해오세요. 근데 김철근 총장은 국민의힘으로 절대로 돌아갈 일 없다. 돌아올 다리를 불살랐다. 우리 안 간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럼 허은하 대표가 그 얘기는 왜 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허은하 대표? 뭐 국민의힘 M&A 하겠다고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밝히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인수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대표가. 그럼 인수합병이라는 게 본인들이 당하는 건 안 하고 네. 우리 중심으로 인수합병 하겠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정치 같이 하겠다는 얘기인데 앞다르고 아다르고 어다른 게 아니라 누가 인수를 하든 정치를 같이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합병이라는 게 같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같은 회사 만들겠다라는 건데 주도권을 자기들이 잡겠다 그 얘기지 정치 같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이제 국민들이 보시는 거죠. 글쎄,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방식으로 간다면 별로 미래는 없어 보이네요. 그렇죠. 네. 결국은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 이후가 어떻게 될 거냐. 결국은 이제 오세훈, 그렇지. 이준석 네. 그 그림을 많이 그리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오세훈은 아마 이준석하고 손잡을 가능성이 많다고 다들 보고 있고 그게 아마 분기점이 될 거다. 그게 물론 당내에서일 수 있지만 보통은 이제 외곽에서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대선 후보를 띄워서 이제 글로 모으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아마 그렇게 갈 거라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국민의힘 뭐 이름만 바꾸겠지만 네. 같이 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저는요, 사람이 누구 이렇게 비판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네. 진짜 비판하면서 닮는 경우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평론가를 좀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 평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 성찰이나 자기 객관화를 안 하게 되면 진짜 하다 닮거든요. 전 이준석 대표 보면서 어떤 느낌이 많이 드냐면 그렇게 안철수 의원 못 잡아먹어가지고 지난 3, 4년 동안 안철수라는 땔감을 태워가면서 정치를 해왔어요. 근데 안철수 의원이 가장 비판받았던 게 뭡니까? 극중주의 내지는 양쪽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못 내는 맞아요. 사실상 언거주춤 이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준석 의원이 지금 언거주춤 이미 한동훈 대표는 이미 언거주춤 시작됐고 이준석 의원이 가장 지지받았을 때는 선명했을 때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잃을 게 많다 보니까 계속 언거주춤 하는데 이 사안은 이 국정 개입 이 공천 개입 사안은 언거주춤할 사안은 아니다. 이게 뭐 욕하면서 비판하면서 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이렇게 안철수 의원 같은 태도를 자꾸 보이는데 이거는 국정에 상당히 중요한 중대 범죄 사안이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밝히고
아는데 밝힐 용기가 없으면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차라리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좀 여쭤볼게요. 아이고 벌써 이준석 얘기하다 보니까 56분이 다른 의제를 하나도 못 다뤘는데 어제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만찬을 주관했다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이 자리에 한동훈 대표하고 그다음에 누구죠? 장동혁 사무총장, 최고위원. 네, 두 사람은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왜 두 사람은 빼고 했을까요? 못 받았다 그러던데요. 네. 진종호 청년 최고위원은 잘 네.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요한, 김민전, 김재원 이 세 분에 대해서는 그 아까 아침에 김종혁 최고위원이 아마 얘기를 하던데 네.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러니까 뭐 갔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조선일보 단독이 나온 건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 라는 그 움직임을 계속 유지하는 걸로 보이고요. 아마 저는 국민의힘 안에 그 윤한 갈등 이거는 뭐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를 또 패싱한 거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도 이제 가만히만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전 상당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흘러가면 이준석 대표 체제 무너뜨릴 때처럼 갈라치기해서 내부적으로 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생각이 있는 네. 게 아니면 사실은 이렇게 1대1로 만나지 않고 누구는 당대표랑 빼고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 근데 세상에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처음 봤어요. 네.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만찬 한다 하더라도 최고위원들을 부르면서 어떻게 대표를 빼고 부를 생각을 아니 근데 해요. 지난번에 만찬 잡혔다가 넘겼잖아요. 추석 이후에. 추석 이후에 하자. 아니 추석 때 사람들한테 밥 먹는 모습 보이면 안 되니까 추석 네. 이후로 밥 먹겠다고 했는데 요 뒤통수네 뒤통수. 뒤통수를 또 패싱 뒤통수네. 근데 이런 게 언론에 또 흘러나올 수밖에 네, 없잖아요. 모를 맞아요.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사실은 한동훈 대표를 인정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계속 가냥 두겠느냐. 똑씩 흔들어서 뭔가를 핑계 잡아서 또 이게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겠냐. 어차피 또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계속 이제 제가 보기에 그런 작전을 그럼 아마 할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또 폭로 좋아하시잖아요, 이분이. 네. 그러면 아마 본인의 텔레그램을 계속 곱씹어 보면서 어느 부분을 캡처를 좀 해야 네. 영향력이 좋을 거냐 다 풀 수는 없으니까 네. 아마 자기 핸드폰을 좀 많이 오늘 들여다보고 있지 않을까. 건들면 나도 분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는 한동훈 대표를 무서워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예. 계속 그동안 예. 상하 관계였단 말이에요. 20년 이상. 알로 계속 보는구나. 알로 보는 거. 아이, 그거 더 기분 나쁘다. 아니, 밥도 같이 안 먹고 알로 보고. 20년 동안 이렇게 밑으로 아이, 갔다 쫄바지 왔는데 소리까지 듣고 어느 날 있는데 갑자기 뭐 맘먹으려 그래? 한번 해봐. 뭐 이 정도 생각이지. 아유, 뭐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무서워서 못할거나 그렇게는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사실 지금 연락이 안 된다는 김종혁 최고위원에 따르면 연락이 안 된다는 인요한, 김재원, 김민저 이 세 사람은 친윤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윤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라고 봐야 되고 진종호 의원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이제 한동훈 파죠. 친한이죠. 예, 안 됐을 가능성이 높네. 예. 그러면 사실상 이제 친윤계만 따로 불러가지고 별도의 비공개 만찬을 하면서 무슨 얘기했겠어요. 너무 뻔한 거 아닌가? 아니, 정보 보고 받았겠죠. 당내 상황 있는 그대로 최고위 비공개에서 무슨 얘기했는지를 얘기했냐. 싹 다 얘기를 했겠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또 뭐랄까요 그 은밀한 지시 뭐 이런 것도 가져왔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이게 정치가 같이 되겠습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할 것 같은데. 불쾌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지난번에 연찬에도 이제 안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당을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건 무시하는 거지만 당에 대한 장악력을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장악력을 놓는 순간 뭐 최당병 특검도 통과될 것이고 이런 것도 특검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포기 못하죠. 근데 한동훈 대표가 하고 있는 지금 뭐 의대 문제라든지 최당병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또 선을 긋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엔 한동훈 대표의 입지는 점점 졸아드는 거예요. 본인이 예를 들어 지금도 특검 후보에 대해서 말을 못 내잖아요. 네, 의대 네. 정원에서도 그냥 뭐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서 한동훈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정기국회 들어가면은 10월달 정도 되면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엎어진다 네. 뒤집어진다는 예, 얘기가 있어서 위기 상황이 곧 올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장점이 가장 극대화되고 있는 장면이고 한동훈 대표의 약점이 가장 또 극대화되고 있는 장면이라고 좀 봐요. 그게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건 다 무능한데 딱 하나 잘하는 게 자기 조직 관리하는 거. 이거 하나는 잘하거든요. 그 자기 사람 씹는 거. 검찰 때부터 그랬죠. 그러니까 그 잘하는 거죠.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당을 운영할 때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운영해야 되는데 여전히 검찰 특수부 조직 운영하듯이 하고 있다 보니까 충성하는 최고위원들은 가가지고 또 본인들 거 얻어먹으려고 가는 이해관계가 맞는 거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장점이 극대화되고 있는 반면에 한동훈 대표의 약점이 뭡니까? 정치를 안 해봤고 지금 당내에서 본인이 배지도 없죠. 자기 세력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세력화 만드는 능력이 이분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정치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력이 없다 보니까 아마 자기 사람들 몇 명하고만 계속 의사결정 할 겁니다. 그럼 당내에서는 또 고립되거든요. 그 몇 명한테 또 눈과 귀가 가려지고 또 사람 함부로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다 새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범
어마어마하게 뭐 보도 나가 시원하게 가 어퍼컷 하듯이 그냥 하는데 네. 한동훈 대표는 정치력도 없고 위축되어 가지고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본인의 약점이 또 극대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강점과 약점이 서로 극대화되면서 아마 전 한동훈 대표가 얼마까지 더 버티겠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본인의 텔레그램을 좀 넘겨보면서 좀 뭔가 비대칭 전력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여기서는 그럴만한- 아마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럴 만한 배짱은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뭐 줄 게 없어요. 공천을 줄 것도 아니고 자리를 줄 것도 없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원외 인사들이 많아요. 그 지도부에도 이런 분들은 다 한 자리씩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넘어가죠. 그러면 사실은 한동훈 대표 고립이 너무 쉬운 거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몇 명 안 되는데 그 몇 명 안 되는 거마저도 빼올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여기서 과연 한동훈 대표가 그 사람들 붙잡을 수 있느냐? 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줄 게 없는데 줄게 붙잡을 없으니까.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막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분명한 것은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반드시 이번 주 안에 입장을 이번 주 오늘 예, 내일이면 늦으리 내일이면 늦죠. 내일이면 그러니까 캡처 나오면 늦어요. 캡처 나오면 예. 늦으리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한테 노래 가사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노래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라는 그런 가사도 있어요. 아. 어떤 노래 가사 중에 아, 그래요? 줄 수 있는 게 이 네. 노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지금 줄 수 있는 게 없어 사람들한테 네. 노래 한 곡씩밖에 불러줄 거밖에 또 텔레그램 할 게 없네. 텔레그램 그거 이제 비대칭 전력이니까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건 용기가. 네, 예.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지금 원내도 아니잖아요. 면책특권도 없으니까 그래요? 잘못 얘기했다가는 또 네. 되치기 당할 가능성이 아니 높아서. 대변인 시키면 되지 뭐. 대변인 아 그래요? 하여간 지금 뭐 여러 가지 근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공천 개입 의혹 논란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생각보다 뉴스토마토 보도 이후에 이제 2보 3보가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치 이 사안이 사장되는 분위기로 가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기자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적극적으로 취재해서 보도하겠습니다. MC를 주목해라. 명모 씨. 예, 명모 씨를 주목해라.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예, 신나이퍼. 신인규는 이준석 잡는 스나이퍼다. 이런. 아, 저는 이준석 의원 잡고 싶은 마음 1도 맞네. 없고요. 네. 그냥 정의와 진실만 밝히면 되는 거고 네. 그걸 가로막는 거에서는 이준석 의원이고 누구고 간에 다 걸림돌들은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터팍이나 네. 이 자갈밭들을 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갈밭? 아, 자갈은 이준석 자갈이든 누구 자갈이든 걸리면 다 그냥 버려내는 거예요. 아니 검찰 정치를 청산하고 아니 검찰이 쥐들이 뭔데 그 정치를 해요. 네. 그리고 관료 정치 청산해야 되는데 네. 걸리적거리면 그냥 폭격하고 들어갑니다. 그냥 바로. 네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자갈까지 신인규. 오늘 드립 네. 연구소 박수 한번 치고 싶네. 아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